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4일 오후 7시 49분입니다. 오늘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오전에 있었던 간담회의 인사말인데, 이 내용은 올해 제가 읽은 글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가장 폐부를 찌르는 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루는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주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역사적 글로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의 힘은 사실에서 나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진주님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목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 금지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연 것입니다. 전당대회에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것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째 해온 복수심 마케팅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악법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쳤다고 합니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20년간 지탱해온 가장 큰 무기이고 축이었습니다. 그 복수심 마케팅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억울하게 검찰에 당했다는 가스라이팅 하나로 20년간 정치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이 하나하나 부서져 왔고, 오늘 보안수사 금지로서 그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복수당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김진주 씨, 고 이채원 양 같은 범죄 피해자들이고,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정치인들이 진짜 억울한지 아니면 가짜로 억울한 척한 것인지 돌려 말하지 않고 말하려 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다는 말이 심금에 닿습니다. 돌려 말하는 게 습관인 정치인이 돌려 말하지 않고 사실에 따라서 직격탄을 날리겠다는 글이 그 이하에 전개됩니다. 이제 누군가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스라이팅 해온 그 복수심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말하려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에 억울하게 희생되었으니 복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생 전세 자금에서 건설업자 수표가 나온 사건이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 그 부정한 돈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받았습니다. 대법원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억울하게 검찰에 희생되었던 겁니까? 불법 자금 받아 구속영장 청구되자 농성하면서 법 집행을 거부했던 김민석 전 총리, 정말 그 돈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대법원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추징금까지 결국 스스로 다 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억울하게 검찰에 희생되었던 겁니까? 돈봉투 정말 안 돌렸습니까? 위법 수집 증거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지, 다른 관련자들은 돈봉투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게 검찰에 희생되었던 겁니까? 깡패 출신 사업가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신 북한에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겁니다.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 모든 국민이 다 받는 재판까지 억지로 중단해 놓고 뭐가 억울합니까?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지만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정치인이었고, 저는 특히 그분이 한미 FTA 결단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공익을 위해 권력에 맞서는 것보다 지지자들의 뜻과 맞서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비슷한 일을 겪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분의 과오에 대하여 언급을 진영불문하고 보수 진영에서조차 쉬쉬하며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잘못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고 있는, 이제는 누군가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영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수억대 금품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집사 격이었던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공금을 빼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 다수와 친민주당 성향 언론들도 강력히 비판했고, 노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인정했던 내용입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정도의 불법이 있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복수심 마케팅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이 지옥문을 여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 복수심 마케팅을 정작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도 바라고 있지 않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복수심 마케팅으로 오늘 이 지경까지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진짜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직설적인 비판, 그리고 언급하기가 매우 어려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안까지도 이렇게 말 돌리지 않고 직접 들이댄 글이, 사람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게 한동훈 의원의 실력이고, 이게 한동훈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이 국민들이 누리는 하나의 위안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이런 한동훈 의원을 배척한 국민의 힘이 망하지 않으려면 빨리 장동혁 당권파를 제거하고 한동훈 의원을 모셔가서 중책을 맡기는 게 맞는 거죠. 오늘 이 글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카피를 해가지고 돌리시든지, 저 방송을 돌리시든지, 한동훈 육성을 돌리시든지 해가지고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왜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그리고 무법하게, 무례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고 나갔느냐? 그 바탕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 또는 그때 자신들이 배신했다는 데 대한 자격지심, 이런 게 출발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에서 2024년 3년에 펴낸 당시 수사 책임자 이인규 중수부장의 책,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 하는 이 책의 일독을 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